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 국민이 위기에 강하다는 얘기는 국가 위기 끝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들이 뭉쳐서 단시간 내에 위기를 넘겼던 경험 때문에 나온 말이죠.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IMF처럼 정말 극단적으로 위기는 아니라고 하지만 확실히 좀 불경기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안 좋다고 이제 짐작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IMF 정도는 아니야. IMF는 정말 안 좋았고. 근데 앞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좀 올라가기보다는 당분간 봤을 때는 이제 확 내려간다기보다는 좀 서서히 내려간다고 좀 봐요. 그러니까 수축 사회라고 하죠. 요즘에 수축 사회라는 말을 많이 쓰죠. 수축이 뭐예요? 한 번에 쫙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서서히 쪼그라드는 거, 서서히 말라가는 거죠. 우리 보면 식물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이제 물 안 주고 이제 영양분 안 주면 어떻게 돼? 서서히 말라가죠. 서서히. 회사 같은 데 보면 이제 큰 회사 가면 난이 있죠. 난이 생각보다 잘 살거든요. 근데 이 난에 물을 안 주잖아. 햇빛 안 받으면 어떻게 돼? 서서히 이제 말라가요. 서서히. 그런 식물이 며칠 물 안 줬다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말라가는 거예요. 서서히. 딱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한 번에 확 안 좋아진다 이런 것보다는 서서히. 여러분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위기에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니면 위기에 전혀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부터 얘기하기가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후자. 특히 지금 젊은 세대는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아요. 위기에 강할 것 같으면 걱정하지 않죠. 근데 위기에 강하지 않은 모습은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위기에 강하려면 멘탈이 정말 세야 됩니다. 예. IMF 국민들이 위기에 강했다는 말이 왜 그랬냐 하면 저때 우리 부모님 세대죠. 부모님 세대 봐야 되나? 아무튼 예. 좀 저때 세대분들은 그래도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막 있잖아요. 정말 잠도 안 자가면 이랬어요. 이게 빚 갚으려고 가족이 똘똘 뭉쳐가지고. 근데 지금 세대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젊은 사람들한테 지금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커뮤니티만 하고 인스타 한사도 많이 있잖아. 가진 거 없어도 뭐 스마트폰 좋은 거 쓰고 마치 탐방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리고 지금 멘탈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멘탈 강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멘탈 약한 사람들은 도저히 많이 보여. 뭐 대표적으로 푸어족 같은 사람들 멘탈 약하잖아. 멘탈 약하니까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 위기라는 거는 원래부터 강한 사람이 위기에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생겼기 때문에 위기를 버티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원래 강했던 거. 원래 강했던 거. 단지 원래부터 강하지 않은 사람은 위기가 오면 더 약해집니다. 더 약해져. IMF 때 위기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위기에 대해서 뭔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일단 부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산이 있는 사람들, 헛짓거리 안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저 IMF 때 위기보다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회를. 서울에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서울에 한창 이제 IMF 터졌을 때 사업하시는 분들, 예. 어음으로 이렇게 좀 사업 크게 벌렸던 분들이 다 자빠졌어요. 다 자빠졌죠. 그러면서 그분들이 살고 있던 집들이 굉장히 이제 매물로 나왔어요. 싼값이 나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울에 엄청 비싼 아파트들이 싼값이 나왔어. 막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은행에 돈을 정직하게 모아놓은 분들은 그걸 이제 사버린 거야, 이게. 그래서 그때 이제 신문 이동이 좀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돈이 있었으면, 그때 목돈 있었으면 아쉬워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이게. 근데 그런 일은 제가 봤을 땐 대한민국에서 크게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사업하는 분이 갑자기 막 부채 엄청 많이 껴가지고 엎어진다거나.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이제 IMF 때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그때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약간 무관학자 하듯이 많이 했거든요. 약간 스타로 치면 빠른 무한 있죠. 빠른 무한 할 때 스포니파 안 주고 계속 해처리만 피는 거야. 해처리만. 해처리만 피는데 4드는 저걸리 와가지고 이제 못 맞는 거예요, 이게.
그때는 막 어음 장사 해가지고 어음거리 엄청 많이 했거든. 근데 이게 그때 경제기 터지면서 이 어음이 아무 소리も없는 거야 이게. 은행도 이 어음을 받지 못하면서 해소하지 못하면서 부도난 곳이 몇 군데 있었잖아. 근데 은행도 예전에 과거에 그런 이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한테나 있잖아요. 개나 소나도 이제 대출 잘 안 해주죠. 요즘 보면 은행에서도 대출을 막 그렇게 많이 안 해줍니다. 직장이 좋거나 아니면 이제 어떤 능력이 좋은 사람들 아니고선 대출을 잘 안 해줘요. 확실히 영끌할 때보다는 대출 한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은행도 지금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직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라는 거는 충분히 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막을 수 있어. 여러분 아까 제가 스타를 얘기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스타도 있잖아요 여러분. 스타라는 게임 보면 날빌이죠. 날빌. 극단적인 빌드. 뭐 4돈 러치는 아니면 뭐 테라나로 치면 이제 벙커링 같은 8배럴 벙커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알고 막으면 잘 막을 수 있어요. 알고 막기만 이기는 거야. 근데 왜 당해요?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니까 이제 못 막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타 같은 거 보면 정찰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 날비 같은 게 정찰이 되냐 안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왜 보면 저프전 같은 경우에도 저거들이 많이 하는 게 땡이들다 많이 하거든요. 이제 프로토스가 이제 더블렉 하면 이제 캐논을 많이 안 짓는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다가 이제 히드라 온다는 걸 이제 프로브를 미리 봐요. 보고 나서 캐논을 지워. 그래서 미리 캐논을 워프시키면 막을 수 있단 말이야. 근데 히드라 도착하자마자 캐논 워프되고 있어요. 그러면 히드라 가만히 있습니까? 그 깨버리잖아. 그래서 많이 밀리죠. 그래서 스타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뭔가 러쉬가 오잖아. 러쉬가 온다는 거 미리 알아가지고 방어나 준비가 돼 있어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스타 해본 사람도 알잖아. 저 위기라는 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가 올 거란 거 알고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느냐, 힘을 키워놨느냐, 그렇지 못하냐. 근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는 그런 위기가 올 거라는 걸 대비하지 못하고 힘을 안 키워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버티기 힘들고 가면 갈수록 밀려나고 가면 갈수록 힘이 약해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 위기에 강하지 않습니다. 위기에 대해 전혀 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위기에 강해 보였던 이유는 그저 위기에도 잘 버틴 사람들이 주목받았을 뿐이지, 버티지 못한 사람들은 그저 죽어나갈 뿐이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기라는 건요, 갑자기 우리가 뭐 위기 생겼다고 큰 힘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초사연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면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영심리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이제 위기가 발생했을 때 막 부스에트 영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게 탑할 것이다, 아니면 갑자기 없던 힘이 생겨날 것이다. 유독 한국 사람들이 그 헝그리 정신이 있죠. 헝그리 정신 아니면 뭐 그런 좀 불사조 같은 피니스 같은 그런 정신을 많이 내세운단 말이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드래곤볼하고 원피스 좋아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만화잖아, 만화. 현실에서는 갑자기 힘이 없던 사람이 힘이 생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 멘탈적으로 약한 사람은 계속 약합니다, 이게. 선천적으로 약하고 뭔가 이것저것 해놓은 게 없는 사람은 계속 그냥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은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이 급반전된다고 변하지 않아, 이게. 지금 개념 없이 사는 분들 많이 있거든. 여자분 중에 돈은 함부로 쓰는 사람도 있다면 그 사람들이 위기 생긴다고 달라질까? 안 달라져, 여러분. 안 바뀐다니까. 갑자기 막 위기 발생했다가 막 이것저것 막 열심히 살고 그럴 것 같아?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근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지금 위기를 당장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해봐. 위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 일단 경제가 안 돌아가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져. 이게 정신을 차리도 늦은 게 뭐냐 하면, 정신을 차린다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가 좀 선택할 수 있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일자리 같은 거 그렇잖아. 경기가 좋을 때는 무시했던 일자리가 지금은 서로 하겠다고 경쟁 장난 아니잖아요. 그거 어떤 생각 들어요? 아니 그 전에 진작에 들어가지 왜 그땐 따졌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지금 뭐 취업시장 보면 2, 3년 전만 해도 저런 회사는 안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지원자가 많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 지금 보면
그 사무직 계약직도 보면 한 명 뽑는데 지원자 50명이 넘어요.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여자분들이 그런 회사를 많이 지원한다고. 왜 지원할까? 2, 3년 전만 해도 계약직 찾아도 안 봤을 텐데.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자리도 점점 더 귀해진다는 거죠. 점점. 그런 일자리 찾겠다고 도는 사람 점점 많아지는 거지. 그럼 그 전에 있잖아요. 아주 오래 전에 뭐 정규직이나 이제 좋은 회사 들어갔어야죠. 기회가 있을 때. 맞잖아.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뭔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 예상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모아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이 없잖아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제대로 돈 모은 사람들 얼마나 있습니까? 특히 여자분들. 여자분들 자취하는 분들 중에 돈 제대로 모은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요? 억 단위에서 모은 사람들 얼마나 있을까? 진짜 얼마 없거든요. 그렇게 많지 않아 이게. 그래서 걱정이야. 지금 직장 당장 그만두면 손가락 빠야 되는 사람들. 뭐 실업급이 안 나오면 답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 이게. 이게 정상이냐고 여러분. 그래서 이미 우리가 위기를 느꼈잖아요. 근데 뭔가 대비가 안 되잖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할 수 있는 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별거 아닌 존재인지를 앞으로 위기가 이제 생겼을 때 이렇다 할 뭔가 준비나 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많이 느끼게 될 거야. 내가 별로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구나. 내가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구나. 내가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살았구나. 내가 굉장히 너무 방탕하게 살았구나. 이런 것들 많이 깨달으며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우리가 잘 이겨내려면 그 전에 이미 위기가 올 거라는 것을 충분히 예감하고 나서 그에 맞게 멘탈이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능력적으로 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